군포 여대생 납치 살해 피의자 강모 씨의 추가 범행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으로 맞서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휴 동안의 뉴욕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1150선을 회복했습니다. 올해 제조업 부문의 고용 인원이 4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여대생 납치 살해 피의자 강 씨의 추가 범행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 주변 물품에 대한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안산수사본부에서 고영규 기자입니다. 정황적 증거나 심증은 있지만 군포 여대생 납치 살해범 강호순 씨의 추가 범행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네 번째 부인이 화재로 사망하기 5일 전 혼인신고를 했고 숨지기 1, 2주 전에 부인을 피보험자로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점, 또 혼인신고 시점, 또 그때 당시의 정황 등에 이제 석연찮은 점이 있어서 다시 이제 재수사를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강 씨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추가 범행을 수사 중인 경찰도 특별한 단서가 없어 강 씨의 자백 외엔 종결된 사건을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 서남부의 부녀자 연쇄 실종 사건과 연관성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1월 실종된 20살 연모 씨와 지난해 11월 실종된 48살 김모 여인이 한겨울 버스 정류장에서 실종된 공통점이 있고 실종 장소도 강 씨 소유의 축산농장에서 불과 2, 3km 떨어진 곳입니다. 또 2007년 5월 안산시 야산에서 발견된 37살 김모 여인도 스타킹에 목 졸려 살해된 뒤 알몸 상태로 안매장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 사건 모두가 군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과 범행 대상과 장소, 방법 등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추궁할 만한 단서가 없습니다. 강 씨의 추가 범행 여부가 드러날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지 경찰의 수사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산수사본부에서 CBS 뉴스 고영규입니다. 청와대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검찰 수사 결과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석기 청장 내정자의 거취에 대해서는 상황이 바뀐 게 없으며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세청장 후임 인선에 대해서도 여러 후보를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압축되지 않았으며 정치인 입각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기태 대표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처벌에 앞서 진상규명을 거듭 강조한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관련자의 즉각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여야가 첨예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곽인숙 기자입니다. 용산 철거민 참사의 해결 방안을 놓고서 여야가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기태 대표는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철저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를 논하는 것이 순서라며 선 진상 규명, 후 책임 소재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밝히고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를 논하는 것이 순수다. 그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김석기 경찰청장의 유임설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 못했다면서도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난 뒤 미진할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용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 대표도 김 청장의 경질은 기정사실이라고 단정 지으며 청와대가 시기를 조절하고 있을 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사실은 진즉 청장이 파면됐어야 되는데 청와대가 끌고 있기 때문에. 정 대표는 그러나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은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거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참사 해법을 둘러싼 여야 대표의 시각차는 2월 인사청문회, 입법 전쟁과 맞물려 첨예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용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점거 농성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모 씨를 체포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남모 씨 등 사건 관련자의 계좌와 통화 내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인권단체로 구성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에 나서 피해를 키웠다면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과 김수정 차장, 특공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사단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용역업체의 폭력 행위를 수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뉴욕과 유럽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코스피 지수 115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 매수로 오전 한때 선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지난주보다 64.58포인트 오른 1157.98로 장을 마쳤습니다. 주가 급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14원 80전 급락한 1376원 1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 6자 회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북미 양자 회담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6자 회담의 한계를 지적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밝히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이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의 대외 정책을 수행하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북핵 6자 회담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오늘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금까지의 6자 회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감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천명한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6자 회담을 포함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6자 회담은 북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다른 사안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유용했다고 그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또 6자 회담 과정에서 북미 양자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해 북핵 해법을 위한 북미 양자 회담의 추진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힐러리의 오늘 발언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 회담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북미 양자 대화를 비롯한 다각적인 해법들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게이츠 국방장관은 오늘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핵 6자 회담 성과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북핵 6자 회담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에 대처하는 데 전향적인 모멘텀을 만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의 결과에 만족한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힐러리 국무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서 앞으로 과연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산업과 고용의 뼈대인 제조업 부문의 올해 고용 인원이 4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제조업 취업자는 402만 8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4%인 9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국내외 소비가 줄면서 제조업체들이 앞다퉈서 감산, 감원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어 올 1분기 중 제조업 취업자가 4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 등록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4급 이상 기혼 여성 공직자는 시부모가 아닌 친정부모의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재산 등록을 한 여성 공직자는 현행대로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모든 재산 등록 의무자에 대해서 본인의 직계 존비 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과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여성이 8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8명의 쌍둥이는 지난 1998년 미국 휴스턴에서 태어난 이후 사상 두 번째였는데요. 8쌍둥이들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이 2명은 호흡 조절기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8쌍둥이가 태어난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으로 한번 가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8쌍둥이가 제왕절개로 예정일보다 9주 정도 빨리 태어났습니다. 카이저 퍼포넌트 병원은 한 임산부가 여자아이 6명과 남자아이 2명 등 모두 8명의 쌍둥이를 무사히 출산했다고 전했습니다. In terms of what the mother's status is at this point in time, currently she's still resting comfortably, she is in stable condition, and she is doing quite well. 당초 7명의 쌍둥이가 태어날 것으로 기대했다는 의료진들. 하지만 8번째 아이가 나왔을 때 출산을 도운 의료진 46명은 모두 환호의 탄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프랑스에 불어닥친 192km의 강풍으로 곳곳에 도로와 철도가 끊기고 전기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지난 1786년 프랑스 마리 앙뚜아네트 여왕이 심은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렸습니다. 223년 동안 프랑스 혁명과 지난 1999년 대규모 겨울 폭풍을 이겨내왔던 프랑스의 가장 오래된 나무였는데요. 공원의 관리인은 뿌리채 뽑혀버린 나무는 제지업자에게 넘겨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도마뱀을 닮은 뉴질랜드의 파충류 투아타라가 111살의 나이로 처음으로 아빠가 됐습니다. 박물관 측은 헨리라는 이름의 투아타라는 과거 짝짓기에 관심이 없었지만 암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성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All the aggression's totally gone. Very compatible to the girls. He's eyeing them up all the time. 헨리는 태어난 지 110년 만에 짝짓기를 한 데 이어서 암컷이 낳은 12개 중 11개가 부화에 성공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차차 이뤄져서 오전에 남해안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내륙 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6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상 4.3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